자, 자바 프로그래밍이죠. 이 수업은 자바 프로그래밍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수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년에 입학해서 2학년 되신 분들은 복학생이 아니면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을 배우셨을 거고, 2학기 때 C,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C++,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자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1, 2학년 때 파이썬, C++, 자바 이렇게 뭐 C까지 포함하면 4개인데 그 4개를 배우게 되겠고, 이 중에 이제 고학년 돼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언어를 제한 두지 않고 만약 어떤 언어든 네가 원하는 걸로 해라 했을 때, 요건 나는 이 언어로 해야지 하는 언어를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하나를 좀 정해가지고, 그 언어는 그래도 다른 언어보다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이제 고학년 생활이 덜 불편할 거예요. 계속 고학년이 돼도 프로그램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더 어려운 프로그래밍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업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언어로 할지, 그거를 좀 내가 좋아하는 언어, 내가 그래도 잘하는 언어를 하나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아직까지 나는 지금까지 배운 언어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나 아니면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 별로 결정한 게 없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자바를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주특기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C++ 강의하고 자바 언어 강의하고 자료구조 알고리즘 강의하는데,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다 언어 프리하게 강의합니다. 어떤 언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바를 제일 좋아해요. 자바가 문법적으로 단순하고 그 문법을 이해하기가 쉽고 단순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C++는 되게 문법이 복잡하고 어렵죠. 물론 그 복잡한 문법들을 다 이해해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능숙하게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 언어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아는 게 도움이 더 되겠죠. 근데 C++는 워낙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파이썬이 쉬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파이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이 파이썬이 왜 이렇게 동작하지? 이거를 그냥 모르는 상태에 쓰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몇 문장 안 써도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편할 수 있는데, 실제 파이썬이 동작하는 원리라든지 파이썬처럼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그렇게, 제가 파이썬 세대가 아닌지 몰라도 파이썬은 좀 그런데, 자바는 되게 문법적으로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까지 자기의 주특기 프로그램 언어가 없으면 이번 기회에 자바를 잘 배워서 자기의 주특기 언어를 자바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이제 중점 두는 거는 이제 자바 언어를 배우는 거지만, 제가 자바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가정해서 강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언어를 배웠을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강의라는 교과목입니다. 아주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강의하는 형태로 자바를 강의하진 않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 C++를 저한테 배우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그 경우에는 객체지향 얘기를 안 하고 중간고사까지는 그냥 C++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객체지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객체지향 얘기도 C++를 들었던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자바를 강의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객체지향 위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그런 교과도이지만 객체지향 개념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 과목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경험했겠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실제 뭔지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깊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으면 자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자바가 최근 들어서 그 언어의 인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바가. 파이썬이 많이 대신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 자바가 웹 프로그래밍의 백핸드를 개발할 때 서버 쪽 웹이 있으면 브라우저에 동작하는 코드가 있을 거고 서버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있겠죠. 그럼 이 서버에 동작하는 코드를 예전에는 이제 자바로 많이 했어요. 물론 자바로만 한 건 아니고 PHP, 뭐 ASP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바가 되게 큰 포지션을 차지했고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런 백핸드 개발하기 위한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쪽으로 많이 자바가 많이 활용이 됐고 또 안드로이드가 그 안드로이드 API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를 쓰죠. 자바가 안드로이드 API의 기본 언어니까 또 그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어쨌든 파이썬이 요즘 뭐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백핸드도 웹의 백핸드도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활용도가 예전만큼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이제 대학에서 보면은 1학년 때 처음 배운 언어를 원래는 C에서 자바로 많이 바꿨었는데 지금은 C에서 파이썬으로 또 많이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 학교는 C에서 자바로 바꿨다 파이썬 바꾼 건 아니고 C에서 바로 파이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면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갔을 때 또는 컴퓨터공학과 아니더라도 1학년 때 공학도들이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인기가 자바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객체지향을 배우고 뭔가 개발을 해보고 그런 학습할 때 상당히 저는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내가 하나를 잘하면 다른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락도 자신감이 생기면 프로그래밍 개념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것만 알면 언어와 언어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똑같은 기능이면 알고리즘이 바뀌진 않아요. 언어가 바뀌었다고. 문법이 달라지고 좀 특성이 다르니까 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머릿속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C++로 하든 자바로 하든 뭐 파이썬을 하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좀 잘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내가 혼자 공부해서 다른 언어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특정 언어에 또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 이제 컴퓨터 공학도고 이제 2학년 끝날 쯤이 이제 되면은 그래도 C++, 자바, 파이썬 중에 하나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으면 2학년 수준의 어떤 응용이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3, 4학년 전공 심화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바가 1위를 많이 차지하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웹의 백엔드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응용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객체 지향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는 C, 기존에 C가 있었고 C는 객체 지향 지원 안 했죠. 근데 이 C를 객체 지향 지원하도록 바꾼 언어가 C++이고 이 C++는 C 코드도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 쓰는데 객체 지향 요소를 하나도 쓰지 않고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그렇게 프로그램하기에는 힘들어요.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함수만 딸랑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수가 있으려면 이 함수가 어떤 객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클래스 안에 정의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바는 순수한 객체 지향 언어다.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런 측면이 C++하고 다른 거고 파이썬하고도 다른 거죠. 파이썬은 객체 지향하고 좀 다르죠. 파이썬이 되어 있는 건 되게 특이하죠. 오리 타이핑 한다 그러죠. 파이썬은. 그러니까 타입에 제한이 없어요. 변수를 우리가 만들 때 원래는 int n 하면 이 n은 정수 변수가 되겠고 이 n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오히려 편한 걸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또 불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특이한 언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이제는 기능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초창기에는 컴퓨터 가지고 만든 응용들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지금은 뭐 컴퓨터 갖고 안 하는 게 없는데 처음에는 집에 PC도 없던 그런 시절에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제일 주된 컴퓨터 분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어떻게 잘 만들까? 그 고민에 만들어진 언어가 C 언어예요. 그래서 C 언어는 일반 응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기보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기능들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복잡한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됐는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응용들이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복잡해졌고 예전에는 콘솔에서 모든 그 키보드로 뭔가 입력해서 처리하는 게 윈도우로 바뀐 거죠. 다 손으로 만지거나 마우스 만져서 뭔가 그 응용들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GUI 응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이런 앱들은 또 소프트웨어들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안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맨날 윈도우 만들어야 되겠고 뭐 거기에 메뉴 만들어야 되겠고 버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C가 같은 기능 중심의 언어로 재사용이 잘 안 되는 언어로 만들기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중심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바뀐 이후에는 계속 한 30년 흘렀지만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이게 웹 응용이든 모바일 응용이든 그냥 윈도우 응용이든 다 객체 지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 개념은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고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 객체 지향 개념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확실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그 전반부의 내용을 많이 할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처음부터 1장부터 그 객체지향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다. 언어에 대해서. 변수가 뭔지, for문, if문 이런 거는 정도는, 또 함수가 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매 주차별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시고 학습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매주 교재도 드리고 강의할 때 쓰는 강의 슬라이드도 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녹화를 한 다음에 그 녹화를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 링크를 EL에 올릴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못 오신 경우, 또는 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경우, 또 여러분들이 다시 뭔가 복습해보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면, 특정 위치를 다시 들어보고 싶으면 필요하면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간에 리트코드 사이트도 가끔 활용하고요. 제가 리트코드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참조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저지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업은 이론 시험 2번, 실습 시험 1번 볼 거예요. 그리고 실습 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9회 프로그래밍 경시대, 우리 학교 경시대가 열리고요. 제가 주최하는 경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많이 한번 지원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1등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두 문제 풀면 10만 원, 20만 원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 삼아 2학년 때 도전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고학년 때는 상위권에 들어서 좀 더 많은 용돈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금 규모가 500만 원이에요. 돈 꽤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 사이트 이걸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뭐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뒤에 소개하겠지만 GUI GUI 라이브러리 써서 그 응용도 학기 과제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C 때도 했었죠. 그처럼 자바에서도 이제 GUI 응용을 이용해 가지고,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GUI 관련된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조만간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걸 참고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바에서 사용할 GUI 라이브러리는 자바 설치하면 따라오는 스윙이 아니라 자바 FX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바 FX를 이용해 가지고 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한 장이 끝날 때마다 EL의 퀴즈가, 객관식 퀴즈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나중에 조금 5% 정도 5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니까 대충 찍지 마시고, 요 챕터가 끝나면 한 번쯤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머리 쪽을 한번 생각한 다음에 그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퀴즈가 나갈 거고요. 이 퀴즈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 시험 볼 때도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저걸 보면은 또 교수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 퀴즈에 나온 문제들도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그 내용들이 중요한 거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서 또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퀴즈가 매번 나간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코로나는 온라인 해가지고 질의응답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라 그랬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질문한 내용들은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고 자세히 답변 드릴 테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잘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EL에는 익명으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뭐 누가 질의하는지 모르니까 뭐 창피해서 질의 안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거기 EL에 올리기 싫으신 분은 카톡이나 별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이 질문한 내용들은 내가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궁금한 게 혹시 거기에 이미 질의된 건 없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제. 과제는 이제 프로그램 과제들이 주차별로 거의 이렇게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아마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정상 제출 기간 드리고, 정상 제출 기간이 끝나면 제가 내신 분들 것들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게 내도 되는데, 지각 제출 기간 이후에는 낼 수 없고요. 정상 제출과 지각 제출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낼 수 있는데, 감점된다는 거. 그래서 영상 피드백이 올라간 후는 답을 가르쳐 드린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숙제는 정상 제출 기간 내에 다 못하시더라도 하는 만큼 해서 제출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최선 다해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끔은 저지를 이용해서도 숙제가 나가니까 그때 또 필요하면 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우리가 할 때 이 수업에서도 가끔 TDD를 사용하게 되는데, TDD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코드를 먼저 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프로그램을 검사할 코드를 먼저 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 그런 검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때에는 일반적인 그냥 언어 갖고 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 갖고 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보통은 자바에서는 JUnit라고 하는 단위 테스트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JUnit는 별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자바랑 이클립스 설치하면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Uni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테스트 기반 코딩,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짠 코드가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검사할 수 있고, 그걸 검사한다고 해서 코드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테스트 코드가 모든 경우를 다 검사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만들 수 있는데 완벽하게 만든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대로는 동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대한 것들은 테스트하게끔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번 만들고 거기서 그 코드를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수정해야 되겠고 보완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도 계속 내가 기대했던 대로 동작하는지도 또 그 만들어놨던 테스트 도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또 짠다는 건,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뭘 짜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TDD 하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은 상당히 프로그램 하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TDD를 활용해 가지고 코드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앞에 몇 주는 가끔은 저랑 같이 여기 수업에서 앞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코딩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EL에 가면은 장별로 많은 코드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더라도 꼭 그 코드를 보고 실행해 보고 그 코드의 내용이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다 예제고 샘플이기 때문에 그 올라간 제가 드리는 코드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 코드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왜 그렇게 짰는지, 뭘 보여주는 예제인지 분석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고 보여드리는데, 그 드리는 모든 코드를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 안 하는 코드도 있고, 그 안 하는 코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보는 거를 코드 리뷰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은 많은 시간을 코드 리뷰하면서 보내게 돼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분석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갔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뭔가를 개선해야 돼. 그럼 그 개선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작성된 코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코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장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코드 리뷰고요. 그 코드 리뷰하는 훈련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짝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 친구랑 같이 하면 안 되고 실력이 비슷한 친구 둘이 같이 짜야 효과가 좋습니다. 한 사람 월등히 잘하고 한 사람 못하는 데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안 나요. 한 사람이 그냥 티칭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좋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같이 모여서 짜는 건 아니고 우리 숙제가 내드렸다. 그럼 숙제는 혼자 해야죠. 근데 숙제를 둘이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 너 다 했어, 나 다 했어. 그러면 서로 바꿔봐요. 친구가 있으면 너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그럼 우리 교환해서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 친구한 코드를 리뷰해보고 저 친구는 내 코드를 리뷰해보면서 서로 배울 거 좋은 점, 나쁜 점 서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실력들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코드 짜고 다른 사람 짠 거 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짰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트 코드 가면은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는데, 거기 디스커션 가면은 자기 코드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문제 잘 안 풀리니까 거기 가서 그거부터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한 다음에 뭐 맨날 며칠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때쯤은 다른 사람 거 참고해 볼 수 있어요. 보면서 그 보는 게 훈련인 거예요. 이런 코드도 보고 저런 코드 보면서 이렇게 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다음부터 나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 다른 사람 코드 보면서 뺏겨가면서 모방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하는 걸 많이 해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처음부터 나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코드만 읽으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충분히 생각한 후로는 다른 사람 코드를 보는 걸 죄악시할 필요 없고 많이 보세요. 코드들을 많이 보고 검토해보고 배울 거 배우고 따라할 거 따라 하시면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해요. 그 다음에 구장, 여기 원시 타입, 배열, 조건문, 문자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내용인데 자바의 특성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이 10주부터는 좀 더 또 자바의 고급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15주까지 그래서 8주의 중간시험, 15주의 기말시험 요 두 개는 이론 시험이 될 테고 13주에 실습시험을 한번 볼 거고 실습시험은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학기 과제는 요번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했던 것 중에 하나 하려고 해서 요번에는 다 아시죠? 테트리스. 테트리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트리스. 그래서 이번 학기는 학기 과제로 자바 FX를 이용해서 테트리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테트리스를. 골격은 제가 다 드려요. 거의 드리니까 몇 가지 함수들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방학 때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밍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리트코드나 이런 뭐 백준이나 이런 데 가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프로그래밍 중에 특정한 한 가지 스킬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뭘 해봐야 되냐면 저런 응용들을 하나의 응용을 게임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 돼요. 설계를 해보고 만들어 봐야 돼요. 리트코드에 있는 건 함수 하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함수 하나 만드는 게 다잖아요, 거의. 근데 실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게임 같은 경우를 백지 상태에서 내가 GUI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하나를 간단하게 방학 동안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해봤던 경험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 9부터는 JCL도 있어서 파이썬에 보면 IDLE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명령어 치면은 그를 분석해주고 결과를 추려주듯이 JCL도 이렇게 얘 실행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바 명령어 내리면은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많이 쓰진 않아요. 파이썬은 의외로 좀 쓰긴 쓰는데 자바는 쓰진 않지만 자바도 저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탁사항으로 이제 강의 교재도 드리고 강의 슬라이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는데 어떤 자료든 혹시 보시고 아 이거 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 설명이 너무 잘 안 돼 있다 뭔가 좀 개선하는 데 도움 주실 것들이 있으면 생각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고쳐가지고 또 내후년에 더 좋은 강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은 피드백을 강의 자료 관련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클립스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컴퓨터 켜놓으면은 자바 그 밑에 보면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두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키신 분들은 꼭 안 키셔도 되고 그러면 갖다 대면 이클립스 자바라는 게 있어요. 이클립스가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C++ 쓸 때 쓰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바를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잠깐 실행해 드리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고요. 처음엔 제가 다 실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웰컴 안 나오고 이 상태로 나올 거예요. 하얗게 나오신 분 있고 이렇게 검게 나오신 분 있고, 저는 또 빔을 하나 얹혀 놓은 거라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 헬프에 가면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여기 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다크 씬 누르면은 제가 쓰는 게 요 데브 스타일 요거거든요. 그거 하나 설치를 하면은 조금 겉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을 조금 다르게 이쁘게 바꾸고 싶으신 분이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꾸셔도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이클립스를 띄웠으면은 여기 보면은 뉴가 있고 자바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작은데 자바 SE 18로 돼 있을 거예요. 저게 인식된 버전이에요. 자바 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신 자바가 자바 18일 거고요. 9월에 19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또 설치하면 19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18이나 19는 17이든 내가 설치한 자바 버전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뭔가 패스가 설정 안 돼 있든 자바를 설치를 잘못했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기대하는 SE가 나오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프로젝트,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고 피니쉬 누르면 모듈을 만들라는데 우리 모듈 만들 리는 없고요. 그러면 요 옆에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 또 뭐가 있냐면 자바 SE 18 그 사용하는 자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나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저것도 내가 설치한 최신 라이브러리가 저렇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들 때 자바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이름을 주고, 여기에 보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메인 함수를 포함하는 거예요. 메인 함수는 뭐겠어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처음 실행하는 함수가 메인 함수가 되는 거죠. 자바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렇게 폰트를 바꾸면 좀 더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hello라는 클래스 메인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간단하게 저장하는 걸로 컴파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바는 저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장했는데 만약에 문법 오류가 있으면 표시가 나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대면 뭔가 소리가 syntax error, insert 뭐 하돼 있죠. 세미콜론 들어요.
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한 다음에 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돼서 요 밑에 콘솔에 이제 헬로우라고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첫 주에는 1장에서는 요 문법적인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근데 보면 C++를 사용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뭔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왜 퍼블릭이 왜 붙지?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하고 이클립스는 뭐 C++ 제 수업 들었던 분은 또 그때 이미 이클립스 썼으니까 아실 거고, 이클립스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클립스 쓸 거니까, 나는 집에서 이클립스 쓰기 싫다, 다른 거 쓸래, 그럼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드리는 건 늘 이클립스 프로젝트고 또 숙제도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요구하니까 이클립스 안 쓰면 불편하겠죠. 뭐 늘 변환해서 주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집에는 인텔리제이 쓰고, 뭐 요즘 인텔리제이를 또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인텔리제이. 뭐 자바 개발 토막 환경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클립스도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 환경은 아니죠. 그냥 개발 환경이고, 자바 컴파일러는 우리가 별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클립스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순서는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자바 fx를 쓰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바에 가면 빌드 패스에 가면 유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유저 라이브러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바 fx 쓸 때는 여기에 자바 fx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야 돼요. 이 자바 fx가. 그래서 여기 보면 add external jar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바 fx를 다운받으면 그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걔를 풀면 이런 이름으로 뭔가 나와요. 그러면 좀 편리한 데 갖다가 놓고 거기에 보면은 li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lib 디렉토리로 가면 8개의 jar 파일이 있어요. 자바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jar라는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포함하면 요 자바 fx는 요 jar 파일들을 갖고 있고 되겠고요. 내가 나중에 요 헬로를 만드는데 얘를 자바 fx 이용해서 만들 거다. 그러면 요 기본 자바 라이브러리만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라냐면 add library, user library 선택해가지고 뭐야, 캔슬로 넣으면 피니시 누르면 이 프로젝트에 자바 fx 라이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바 fx 임포트 해가지고 막 문법적으로 자바 fx 콜을 해도 문법 에러가 안 나죠. 뭔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집에 아직 설치 안 해봤으면 설치해 보시고, 요 헬로 정도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바 fx 관련해서는 하나 프로젝트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걔를 포함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import existing project 한 다음에 압축 파일을 선택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린 압축 파일을 가면 얘 거예요. 그러면 자바 fx가 그 프로젝트가 들어오고요. 얘를 실행하면 에러가 나네. 번거로운데 이건.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바 FX 라이브러리는 아까처럼 콘솔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져서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바 FX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서 저희 설명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 제가 저런 화면이 띄워져야 돼요. 윈도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맥이면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